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대구FC와 전북현대 경기 리뷰를 하려고 켰습니다. 저는 좀 이번 경기 결과가 좀 전북 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셨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대구FC 쪽에서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위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대구FC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대구가. 저도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고, 시즌 초반에 제가 좀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요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딱 이 전북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적당한 시기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좋은 얘기들 대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얘기로 넘어가면서 전북에 좀 문제점이 뭐였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멤버 돌아온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대구가 좀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선수 구성이 너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쓸만한 카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에드가가 돌아오고 김진혁이 돌아오고 황순민이 돌아오고 정승원이 돌아오니까 이 중원 아니 전체적인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가 자랑하는 그 이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능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진용 선수가 이번 시즌은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지인들하고 이제 축구 보면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이 한 자리를 이진용 선수가 주로 맡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에서 오랜만에 나타난 그 김선민 선수 있을 때라던가 뭐 약간 그런 선수들이 해주던 그 사냥개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뛰고 이렇게 공격에서 한 명 더해주고 또 수비에서 더해주고 그다음에 끈질기게 달라붙고 뭐 반칙도 좀 거칠게 하고 하는 이런 살림꾼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빠져나간 선수들을 잘 메우게 되는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이용래 선수도 있고 츠바 선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패스 쪽에 강점이 있고 노련한 선수들이잖아요. 그쪽을 두고 그 옆에 이제 활동량 많은 선수가 같이 배치가 되면서 해결이 된 것 같고 세징야가 제가 엄청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에드가랑 김진혁이 복귀하니까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 제일 큰 건 솔직히 말해서 풀백 그 윙백이에요. 이게 제가 그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좀 멤버가 많이 빈다고 느꼈던 것도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언급 안 한 거 중에 홍정훈 선수도 있네요. 자, 일단 홍정훈 선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윙백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팀이 이걸 꼭 뭐 이걸 무슨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 제가 잘 본 적이 없긴 없는데 이게 팀마다 빌드업 기점이 되는 쪽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울산 현대를 생각해 보시면 완전 중앙이잖아요. 원두재, 윤빛가람, 고명진, 뭐 이청용, 뭐 약간 중앙 쪽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공격들이 전개가 되고 풀백들은 어떻게 보면 빌드업 과정에 많이 끼어들기보다는 빨리 측면에 나와가지고 넓게 써주고 공격적으로 받아주는 위치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윙백들의 공격 전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윙백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2로 많이 서잖아요. 세징양 거의 뭐 프리롤에 가깝고 앞에다 투톱 갖다 놓고 이쪽을 거의 이 윙백들이 도맡아서 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비할 땐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만 역습할 땐 또 올라가야 돼서 그런 어떤 활동량도 많아야 되고 이 중앙이랑 연계해주고 연결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결해주는 거를 이 윙백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패스 능력이 좋아야 돼요. 대구 쪽에서는. 근데 지금 정승원 없을 때 있던 장성원 선수가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성실한 선수지만 정승원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그런 볼줄이나 그다음에 크로스나 이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안용호 선수가 주로 시즌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용호 선수는 아시다시피 좀 윙포워드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돌파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황순민 선수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굉장히 볼 잘 다루고 이게 줄도 잘 보죠. 이 두 선수들이 딱 돌아오면서 대구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치된 뭐 이진용 선수가 많이 이렇게 사냥개처럼 뛰어다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그렇게까지 막 비어 보이는 느낌? 뭔가 이 선수가 수비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대구가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윙백들의 공격 전개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금 수비적으로 해주면서 이 두 선수들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잘 보시면 그 수비력으로도 굉장히 좋았지만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 때도 정말 능숙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패스 같은 것도 좋게 막 연결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참 이번 시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고 이제 제대도 하고 전역도 하고 그다음에 홍정호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들어오면서 딱 중앙에 들어가니까 그 뭔가 정태욱 선수 부담이 확 줄어든 느낌? 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지우 선수가 저희 이제 부천 FC에서 뛰었지만 약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발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데 조금 실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나오면 실수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 줄 수 있는 노련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정태욱 선수도 그렇고 김호석 선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조금씩 편해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진 수비수가 등장함으로써.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가 또 오늘 투지 있게 너무 잘했고, 예, 거기서 그걸 보면서 대구가 지금 분위기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건 제가 인터뷰 갔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대구가 좀 어린 선수가 여전히 많잖아요. 베테랑들이 요소요소에 섞여 있지만 여전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젊은 팀의 특징은 분위기를 타면 막 끝도 없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물론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를 잡은 플랜 A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꽤 자리를 잘 잡아놓은 플랜 A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 몇 명이 빠지면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그게 효과가 나오니까 지금 선수들이 신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오늘은 대구가 확실히 이길 만한 자격이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격수 김진혁 선수도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이제는 진짜 공격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슈팅 잘 때리더라고요. 이게 뭐 킥력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킥을 잘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슈팅 타이밍도 너무 잘 잡고 꽤나 위협적인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구 팬들은 지금의 순위를 만끽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주축 선수들 중에 지금 뭐 오늘 황수민 선수도 부상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런 부상자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주전 멤버들만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체력 저하가 좀 문제긴 하죠. 이제 아침도 있고 한데 그런 것만 조심하면 대구 팬들은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올해도 상위 스플릿을 노려보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되는 그 주전이 빠진 상황에서 너무 안 된다고 제가 지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미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대구 칭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좀 얘기를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대구 같은 팀은 플랜 A가 굉장히 강한 팀이죠. 352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고 지금도 이제 뭐 김진익 선수 오기 전에는 뭐 에드가가 없을 때는 정치인 선수를 막 출격시켜가지고 거의 뭐 틀은 유지하되 선수들을 이렇게 바꿀 뿐이지 틀은 거의 유지한단 말이죠. 이 플랜 A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성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북 얘기로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그 라인업을 보고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자마자부터 이게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왜 3백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요. 이기면 만든 전술이고 지면 틀린 전술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 울산전에 중앙 집중형으로 했는데 그때는 전북을 잡아서 되게 좋은 전술이었는데 포항전에는 포항이 그거를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나오고 측면 공략하니까 조금 고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틀린 전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전북 코칭 스태프가 뭐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라던가 뭐 생각을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꼭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3백을 조금 전북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북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공격을 하고 싶은 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북의 고민 중에 하나가 왼쪽 수비잖아요. 결국에 공격력을 더해줄 왼발잡이가 없다는 게 굉장한 고민인 상태인데 이 3백을 선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게 윙백들이 방금 대구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개인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윙백들이 공격도 많이 해야 되고 수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 선수야 뭐 노련하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왼쪽이 고민인 상황에서 굳이 3백을 이렇게 써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공격진이랑 미드필더 거리가 멀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포백이었으면 이 선수 배치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된 뭐 3백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포백 밸런스였으면 여기 김보경이 한 명 있다고요.
그럼 연결이 되죠. 뭔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3백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전북 팬들이 제 방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3백 쓰면 어때요라고 할 때마다 제가 그거 별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팀 컨셉트나 평소에 하던 게 있으니까 만약에 3백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 하면 되는데, 4백에서 3백을 지금 주중 경기하고 주말에 나오는데 3백으로 굳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쿠니모토 같은 애들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차라리 이게 433이나 뭐 이렇게 쓰는 게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왼쪽 윙백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343이었죠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를 털어주려 그러면 이게 또 5백이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겨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측면 쪽에서 확실히 이겨주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가지고 간격이 좀 아무래도 몸에 안 맞는 전술이니까 간격 유지도 잘 안 되고, 고민이 왼쪽인 공격에서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나왔던 게, 지금 이유현 선수가 굉장히 공을 많이 잡았는데 크로스도 조금 솔직히 아쉽고, 정승원을 확실히 제압을 못하니까 제가 보기엔 정승원이 좀 판정승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3백에서는 좀 더 그 단점이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게 제가 보기에는 좀 코칭 스태프가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지금 2연패가 오랜만에 왔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저도 이제 커뮤니티 눈팅은 하거든요. 그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급한 그런 분위기를 보다 보면 급해지고 다른 걸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설익은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대구 얘기를 드리면서 플랜 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변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지도자마다 다르지만 김기동 감독님 막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잖아요. 그거 뭐 적중하면은 막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두 개예요. 지금 전북이 경기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 경기 다 지고 있고, 뭔가 좋지 않은 흐름인 건 맞는데, 그러면 변화를 줘서 포메이션을 바꾸거나 뭐 주전을 누구를 갑자기 바꾸거나 뭐 이렇게 뭐 다그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있고, 하나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하나를 파고드는 것도 방법이죠. 좀 더 퀄리티를 높여가고 안 되는 점들을 좀 더 철저히 해보고, 그렇게 바꿔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3백 전환은 좀 실패했던 것 같고, 개인적인 제 생각은 하던 포백을 조금 더 가다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참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3연패잖아요 전북이. 3연패 흐름에서 이번 경기가 제일 안 좋았어요. 경기력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면 글쎄요, 수원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역습에서 전반 한 중반까지 막 하다가 역습에서 그냥 끊기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냥 전반부터 그냥 너무 좀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90분 중에 전북이 막 이렇게 좀 많이 잘하고 있다, 뭔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냥 비슷비슷한 팀이 붙은 느낌. 전북이 원하는 게 그런 그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울산전이 차라리 훨씬 낫단 말이에요. 2대4로 크게 좀 졌지만, 울산전에서는 공격도 몇 개 좋은 장면들도 나오고 만들어가는 장면들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류첸코 쪽에서 몇 개 나왔는데, 한교원이나 그것도 다 하프스페이스 쪽 공략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게 뭐 다른 전술이 바뀌어가지고 나온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플랜 A 쪽을 좀 더 파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을 위한 변명을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글쎄요, 뭐 경질 얘기도 지금 막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는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프로 감독들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면 뭐 팬들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한 경기 져서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두 경기 져서 더 싫어할 수도 있고, 세 경기 하면 이렇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막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경기력이 안 나오는데 경기력도 계속 안 좋았던 거 아니냐, 3, 4월에도 별로 안 좋았다, 이기고 뭐 계속 무패행진했지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화나거나 뭐
뿔난 거를 뭐 화를 내시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비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뭐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시간은 필요한 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계훈련 때 시간을 들여서 막 만든다고 하지만 그때는 선수들 몸도 많이 올려야 되고요. 대체로 하면 체력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올리고 연습 게임을 하는데요. 연습 게임 할 때는 아무도 내려서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2부 리그 팀을 만나도 그러니까 전북하고 뭐 부천 FC가 붙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천 FC도 수비 축구를 안 합니다. 왜요? 연습을 하는데 수비 축구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비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맞불도 나보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다 두루두루 써가지고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리그에 들어와서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승점을 따내야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그렇게 막 딱딱하게 수비만 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서 얻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3, 4월에 어찌됐든 꾸역꾸역 이기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전북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느끼는 첫 번째 위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온지를 좀 두고 봐야지. 물론 3경기 다 졌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게 수원전 끝나고 1패일 때는 그냥 한 번의 패배라고 다들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두 개로 연결되니까 기분이 나쁘신 건데, 그 아마 끝나고 나서는 전북 코칭 스태프진에서도 그렇게 막 안 되는 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역습을 그냥 당했다. 다음 경기는 우리가 하던 대로 잘 해보자. 라고 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평가를 뒤로 좀 유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결과들을 또 내면서 문제점도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어떤 선택들이 늘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병수 감독님한테 이거 말해도 되나? 김병수 감독님 인터뷰 작년에 이제 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그 다른 감독님들 뭐 중에 뭐 재밌는 전술 이렇게 하시는 분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정 그 지도자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남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대신에 확실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내가 알지 않겠냐. 이 팀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또 이 팀을 더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또 잘 안 될 때 고민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취재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당사자는 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수 선생님도 마음고생 좀 하시잖아요. 오늘도 페널티킥 놓쳐가지고 못 이기고. 근데 그런 어떤 공유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감독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팬들께서 화나고 속상한 거를 그렇게 막 의연하게 넘어가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마 코칭 스태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조금 배려라고 해야 될까,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라이브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저랑 볼 사람도 아니니까 막 얘기하자면, 모라이스는 저는 구시대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무리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뉴처럼 수비를 안전적으로 해놓고 역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습에 가까웠어요. 문선민하고 로페즈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약간 2000년대 중반 첼시랑 비슷한 게, 2000년대 중반 첼시도 수비 엄청 단단하게 쌓아놓고 있다가 역습으로 나갔는데, 거기 그래서 보면 항상 중요한 선수들이 그 드리블러가 한 명씩 꼭 있어요. 무조건 아자르나 뭐 예전에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그 팀에 무조건 무리뉴 팀에는 무조건 한 명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력을 갖추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 있어요. 꼭 올라가서 마무리 짓는 램파드나 스니더나 이런 선수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무조건 단단하고 딱딱한 애 좋아해요. 큰 애, 드록바나 약간 뭐 벤즈만 좀 달랐지만 그런 유형, 해리케인 유형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다 두루두루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 높이도 있고 등딱도 잘 되고 이런 선수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라이스 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정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겨서 우승해서 좋았지만, 그 경기가 사실 문선민하고 로페즈 보는 맛을 봤지 팀으로 보는 맛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김보경이 걷돌았던 거고, 김승대는 그러니까 결국 임대를 보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막 또 많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김상식 감독은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시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지난번 울산전에 그 한교원 첫 번째 골 보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제 리뷰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거기 제가 하프스페이스 쓴 거 되게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시도는 슈팅 수가 적다? 맞습니다. 슈팅 수 적어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모 감독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는 그런, 글쎄요, 제가 전북의 완벽한 팬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완벽한 팬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성적에 일희일비하거나 막 너무 막 오늘 기분 나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관찰자니까. 그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조금 힘을 좀 더 실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같은 팀은 좀 그렇게 축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어요. 전북 같은 팀은 좀 더 세밀한 축구, 멋진 축구, 재밌는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팬들한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수비적이면서 승리만 노리는 축구보다는 그런 다양한 축구를 보여주는 게 저는 좀 더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사견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패착을 뒀다. 네, 이거는 동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일주일간 좀 잘 추스르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손으로 달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이게 또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포메이션은 죄가 없다고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오늘 경기로 드러난 것 같아요. 3백이어도 구멍이 날 때는 구멍이 나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가 비니까 횡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 뭐 제가 리뷰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커뮤니티도 돌아다녀 보고 하니까, 아니 왜 유재문 선수 혼자 세워놨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4-2-3-1이니까 이렇게 쓰면 앞에가 숫자가 많아지는 장점은 있죠. 여기가 커버만 잘해주면, 요만큼만 커버만 잘해주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죄가 없어요. 디테일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숫자 바꾸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건 뭐 비슷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디테일을 또 갖춰가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좀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한 15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북 팬들, 대구 팬들 축하드리고요. 전북 팬들 너무 속상한 하루를 보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갈게요.